좋은 사람들은 늘 어려움에 처하고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꼴을 보자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살펴보면 나쁜 놈들이 운이 좋아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그 놈들 나름으론 위험을 감수하고 발버둥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욕을 자주 듣다 보면 어지간한 욕으로는 멍도 들지 않습니다. 나쁜 짓도 연륜을 쌓아가면서 해본 놈들이 잘합니다. 특히나 법꾸라지들은 이 시대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한동훈이 사실여부를 따지고 시스템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 명품 가방 뇌물 사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다음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로서 김건희를 처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말하는 검찰의 원칙은 MBC 뉴스를 들으신 다음 저도 설명드리겠지만 얼마나 개판인지 MBC가 잘 녹여냈습니다. 1심에서 윤석열이 졌지만 2심에선 이겼다. 왜 이겼을까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이끄는 법무부가 왜 져야만 했을까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검사와 변호사에게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재판에서 지는 것입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판사 사찰 의혹과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양측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징계에 반발해서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오늘 항소심 법원이 징계 과정이 위법했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 그런데 2심은 징계가 아예 무효다, 이렇게 정반대로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심은 윤석열이 뭔 짓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윤석열이 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윤석열이 뭔 짓을 했는지를 보지 않았고 그 뭔 짓을 적발해서 징계까지 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징계 과정이 위법이니 뭔 짓은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항소심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묘안을 짜낸 것으로 보이는 판결입니다. 공무원 징계 소송에서 재판은 쟁점이 보통 두 단계로 나눕니다. 1차 관문은 징계 절차를 따지는 것이고 이걸 넘어야 징계 사유는 정당한지 살펴본다는 2차 관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심 법원은 1차 관문인 징계 절차에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이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3명이 기각한 것도 괜찮다고 본 겁니다. 징계 과정에 관여한 추미애 법무장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했으니 다음은 징계 사유를 법원이 살필 차례입니다. 1심 재판부는 법관 사찰 의혹이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려는 듯한 감찰과 수사 방향 등에 관여하거나 방해한 일 등을 살폈는데 징계 사유가 고작 2개월의 정직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만큼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번 항소심에서는 징계에 다다른 1차 관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명확한 규정이 아니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절차 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관여나 기피 신청 기각 시 정독수 문제 등 절차부터 정당하지 않았으니 징계 내용은 판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문에서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나 야권에서는 영화 제목에 빗대서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일까요?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변호인단은 이 재판에서 이길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 탄핵 심판 때 법사위원회 탄핵 심판위원들은 이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탄핵해야 한다는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을 정도로 임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고 법사위원장에게 탄핵 심판위원들을 선임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탄핵 심판위원들이라면 이기는 싸움이었지만 광주민주화 운동이 폭동이고 세월호를 비하하고 조롱한 그런 자가 선임된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이 새로이 임명한 변호사들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이번 소송에 임했습니다. 작정하고 지려고 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쉽게 이긴 변호인단을 해임하고 한동훈이 뽑은 변호인단은 실제 소송에서 어땠을까요? 항소심 도중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상황이 아주 묘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했다는 것인데, 이에 당사자인 한동훈이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한동훈이 법과 원칙대로 일하려면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은 징계받아 마땅한 놈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1심을 승소한 변호인단을 바꾼 것은 1심 재판이 너무 일방적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이긴 변호사를 한동훈이 정부기관 변호사로 교체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발생했지만 당시에는 윤석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치는 때여서 징계 항소심 재판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은 1심에 참여한 변호사가 법무부의 간부 가족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한동훈이 뭔 짓을 하려는지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윤 대통령 측은 증인 3명을 불렀는데 법무부 증인은 아예 없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을 직접 감찰한 검사가 SNS에 자신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한동훈은 자발적으로 나선 검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겨선 안 되는 재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안 부르냐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자신은 직접 소송을 지휘하지 않겠다. 그러니 소송 관련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가 항소심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장관도 판결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한동훈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갈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2주라는 시간을 자신이 보내고 후임 장관이 아예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겠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위인들이 아닙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윤석열의 징계 이력은 사라집니다. 윤석열은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징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총선 전이어서 강력한 여론전이 일어난다면 모르겠지만 법무부의 상고 여부에 미련을 가질수록 허탈해질 듯합니다. 이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는 놈이 한동훈입니다. 이런 놈이 원칙과 공정을 말하면서 수사 운운한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참여연대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쌍으로 고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에도 신고했는데 권익위원장은 방통위원장도 겸직하겠다며 나대는 김홍일입니다. KBS 이사를 날릴 때는 제보 들어오자마자 조사를 시작했고 전광석화처럼 처리했지만 이번에도 그럴까요?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결국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었습니다. 감사원 유병호는 공수처에 출석해서 똑같이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멀쩡하게 돌아다닙니다. 공수처의 행위는 절제가 아니라 숨만 쉬고 살 테니 살려달라고 윤석열에게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시민단체들이 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함정 취재 논란과 별개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부패 행위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사안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건 법규 위반이라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적어도 보도 이후에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됐음에도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환하게 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또 다른 시민단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 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밖을 돌아보니 눈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날씨가 무척 춥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